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코로나19 폭증으로 1년이 연기됐고 이후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개최됐던 도쿄올림픽이 최근 뇌물 스캔들로 다시 강제 소환되어 흑역사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인 다카하시 하루유키 전 이사가 신사복 기업 아오키홀딩스 측에서 약 4억 원의 자금을 받은 것 외에도 별도로 20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 확대에 나서자 올림픽 스폰서 뇌물 스캔들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다카하시 전 이사가 올림픽 스폰서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까지 적발되었는데요. 다카하시 전 이사는 아오키로부터 받은 뇌물 중 아직 수중에 10억 원 이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카하시의 뇌물 스캔들에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츠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카하시는 덴츠 스포츠 분야를 비즈니스화시킨 주역이었고 퇴사 후에는 덴츠가 도쿄올림픽 스폰서 선정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다카하시 전 이사가 돈을 받고 올림픽 스폰서 선정에 힘을 행사했는지에 모아져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체 예산 6조 1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3조 원가량을 기업의 후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스폰서는 세계적으로 오륜 마크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파트너를 정점으로 골든 파트너, 공식 파트너, 공식 서포터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탑 파트너는 IOC와 계약을 맺었고 골드 파트너 이하는 조직위와 계약을 맺었는데 다카하시 측에 자금을 제공한 아오키 홀딩스는 최하위인 공식 서포터였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제대로 비리판을 벌이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올림픽에서는 스폰서를 업종당 1개로 한정했지만 도쿄올림픽은 이 원칙을 허물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인데요. 이전에는 스폰서 기업이 라이벌 기업을 배제한 독점 계약을 맺는 대신 비싼 후원금을 지불했지만 덴츠가 스폰서 기업 선정 업무를 전담하면서 한 업종에서 복수의 회사가 스폰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되다 보니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갖다 바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뜯기는 기업들 역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아오키 홀딩스는 이미 한 업종의 스폰서로 지정이 됐는데도 다카하시에게 로비를 해서 심판 단체복 제작 계약을 독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전 마케팅 국장조차 다카하시로부터 공식 상품의 심사 등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연락을 받아 서둘러야 한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주변에도 다카하시가 이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증언해 다카하시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도쿄올림픽을 가지고 대범한 비리판을 벌인 반면 수사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증거와 증언이 넘쳐날 정도로 이들의 대비책은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결국 8월 17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다카하시 전 이사를 뇌물수수죄로 체포했고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오키 히로노리 전 회장 등 3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올림픽 비리 스캔들은 사실로 드러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다카하시의 체포 이후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로 업계를 좌지우지했던 덴츠의 비리 역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덴츠의 비리는 올림픽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 전계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덴츠가 일본 정부로부터 수주한 광고가 무려 100건 이상이었다는 게 드러나 이 정도면 정부 공공자금의 블랙홀이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덴츠가 받은 정부 공공자금은 최소 12억 달러에 달하며 대다수의 계약이 비경쟁 입찰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제 규모에서 어떻게 광고회사 하나가 이렇게까지 특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덴츠는 이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그리고 집권 자민당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덴츠는 도요타의 광고까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도요타는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덴츠와 함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및 데이터 활용 부문을 강화할 예정이었습니다. 하필 이런 회사와 합작사까지 세우다니 요즘 도요타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몰아주기를 받은 덴츠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고 대행사로 성장했으며 2018년 기준 약 59조 원의 매출을 올린 거대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2020년 3분기 적자만 237억 엔을 기록해 조기 퇴직 등으로 직원을 내보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덴츠는 일본에서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2016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24세 신입사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파문이 일었고 그전에도 한 사원이 과로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입사 2년 차였던 이 직원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노동당국으로부터 산재에 의한 과로사라는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따낸 광고만 100여 건이 넘고 정부의 공공자금 역시 많이 따낸 데다가 악덕 노동 착취기업이란 거센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직원들을 혹사시켰으며 토요타 등 유명 기업의 광고를 그렇게 많이 수주했는데 도대체 왜 덴츠라는 회사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뇌물에 필요한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다른 데 노력을 기울이느라 정작 본업인 마케팅은 소홀하게 되는데요. 도쿄올림픽의 부실한 마케팅은 개막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도쿄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일본인들에게조차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조롱했을 정도입니다. 도쿄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미라이 토아와 소메이티는 캐릭터 강국 일본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일본은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각자 홍보용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어 활용하는데 뛰어난 나라로 유명한데 유독 도쿄올림픽의 마스코트 마케팅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둘씩 드러나는 비리들을 보니 뇌물과 비리에 신경 쓰느라 정작 본업인 마케팅은 원가 절감에 들어갔고 최악의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밀어붙인 도쿄올림픽은 1조 4,238억엔,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 4,200억 원이 들어간 세금 블랙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추산했던 수요 경비는 대략 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폭증 속에서 올림픽을 다 치르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수요 경비가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경기장 신축 및 증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연기와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 들어간 데다가 무관중 경기가 되면서 입장권 수입까지 사라져 시작 전부터 적자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스폰서 업체에서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비리까지 드러났으니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업자들의 배만 불린 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도쿄올림픽은 적자 올림픽은 물론이고 세계의 역대급 민폐를 끼친 올림픽이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연구진에 의해 지난해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개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16일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일본에서 발생한 델타 AY29형이 지난해 7월에서 8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막 후 해외 20개국에서 확인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변이가 올림픽 이후 세계에 확산됐으니 범인은 올림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폭증 속에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감행하면 일본이 세계에 코로나19를 강력히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이 우려는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일본은 2030년 동계올림픽을 삿포로에서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과연 일본에서 정말 올림픽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제2의 다카하시 하루유키가 한탕 제대로 하기 위해 또다시 판을 벌이는 것인지 분명한 사실은 일본에서 비리를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